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함께 한중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된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브리핑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예. 그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분야를 두 정상이 논의하고 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인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중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많이 이렇게 흔들므로써 국제사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졌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 탓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중국도 국제화 지수를 훨씬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북아에서는 북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 중국과 일본 관계도 가까워짐으로써 도발의 가능성이라든가 위협이 그만큼 떨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일본과 중국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게 된 것이고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그 길고 길었던 사드의 터널로부터 벗어나오는 서강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 이번에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또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대화라는 이 단어가 많이 보여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대화 추세가 뭐 불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대화에 방점을 찍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줄곧 단계적, 동시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를 통해서 줄곧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해결을 하자고 했거든요. 예.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질도 있습니다만 뭐 핵 폭격도 불사할 듯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좀 좋은 정책적인 그 전략적인 방법을 써온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외교적인 방법, 비폭력적, 비군사적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예. 이번에도 당사국인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의 기조를 원한다. 그걸 갖다가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이미 전달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쪽에 많이 전달했고 국제사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면에 나서 이번에 G20에 참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가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잘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네, 네. 오늘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특히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도 전해졌거든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진핑 주석이 전달한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북한과 미국이 양자회담으로 해결하고는 쉽지 않고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예. 또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시진핑 주석도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또 다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의지일 변함없다는 것을 두 정상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G20 회의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이번에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했는데 어떤 좀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핵 병진이 아니다. 우리는 더 경제적으로, 민생적으로 더 많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외부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는 줄곧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해오려고 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노력을 할 것이니까 상대방도 그 외부 환경, 즉 미국도 호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정치적인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네, 네. 일단 이 전반적인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주요하게 좀 전해졌는데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킬 방안과 관련해서 한중 정상이 좀 유효하게 대화를 나눴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전 세계가 많이 혼돈스럽게 됐고 이 동북아 질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도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 타겟이 일본이 되고 한국이 될 거란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당장 지금 당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동북아 3국이 그전에는 서로 동상이몽이 돼가지고 이야기도 잘 안 되고 방법도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로 똘똘 뭉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저는 한중 관계도요. 아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개선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 트럼프 대통령 덕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북중 관계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북중 관계 개선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예. 중국도 우리랑 똑같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도발하면 자기들도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은 일치하거든요. 네.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평화롭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방법상 서로 다를 수 있는 면을 서로 네.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간다면은 동북아의 안정 구도는 지금부터 동북아 국가들에 의해서 더 다져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 중국 역할론 급부상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남북미 3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자 간의 대화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레이어가 한 명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예. 북한의 비핵화, 게다가 중국과 우리는 줄곧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비군사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일치했거든요. 예. 다만 한중 간의 깊이 있는 대화를 사드 국면 때문에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생각도 같고 방법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면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일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에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주 냉정하게 말할 때 중재자라든가 촉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힘도 없이 양측에 가서 구두로 설득만 하려고 한들 안 들어주면 끝이거든요. 네. 이제는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도 중재를 하고 한국도 중재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대화를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서로 설득하고 안 되면은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말을 듣는 게 좋을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요. 예.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만남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또 화해 협력을 추진하겠다. 대화 추세는 불변이다. 사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약간 경색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을 비친 것이죠.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중국 적 입장 같은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2개월 정도 동안에 무려 6번이나 중국에 갔습니다. 네. 또 내일도 제가 중국의 당국자들 미팅을 해서 가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이 중국 당국자들의 전언에 의하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많이 실망하고 많이 속상해했다. 그리고 북한의 강경파는 분노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만 스웨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정말 보이려면은 대화를 해라, 상대방을 신뢰해라. 마치 어떻게 보면 북한을 탓하고 미국을 편 듯한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네. 북한이 바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어떻게 한쪽으로 몰려가 그럴 수가 있냐. 같은 민족이라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중국 당국자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하고 대화를 더 잘하고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그 말은 지금 화해 협력의 상황이 아니다. 좀 안 좋은 관계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사실 그동안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였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련의 그런 섭섭함 같은 것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풀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지금부터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국한테 부탁을 하면서 한번 잘해보자라는 희망을 건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네. 시주석을 통해서 전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 G20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주석에게 이 같은 의중을 전한 그 의도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빨리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뭐 한국하고의 관계도 지금 냉랭한 상태이고 경제는 계속 나빠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마침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탓에 중국이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역할을 부여할 건 역할을 부여하고 게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에서는 한국보다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미국에 대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그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그렇다고 해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게만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든가 촉진자 역할을 부여하고 한국은 배제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도 중견 강국으로서 그만큼의 위상이 있고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한국이라는 중재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는 또 다른 중재자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남북 그리고 중국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다. 좋은 분위기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남북 정상회담이랑 조금 더 연관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봤을 때 이번에 G20을 계기로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 의사를 밝힌 다음에 북미 대화의 어떤 진전을 도모하기 위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제 모멘텀 도화선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거는 그런 단계에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대한민국도 필요하고 또 중국도 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중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미국하고의 관계를 즉 미국하고 항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G2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대화입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G20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최대한 국제사에서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항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국제적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까지 달려가서 공을 들이고 서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 강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만큼 더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당국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요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요번에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6번 중국을 가면서 4번째까지는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틀어지게 된 것은 5월 중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고분고분하게 계속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 더 강경 요구를 하고 그래서 중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경 기조로 하면서 전 세계적인 우군을 확보해야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기 전에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오사카에 가기 전에 들르라고 하는데 한국하고 관계가 지금 중국이 안 좋지 않습니까? 반나절 갔다가는 한국 민심을 다독거리고 한중 관계를 충분히 풀만한 시간적, 정신적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루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충분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한국인들한테도 더 좋겠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배려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중 관계를 지금부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걸 배제하고 특히 중국은 한중 경제 협력 강화를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다시 한번
옛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중국 시장의 새로운 기분으로서 새롭게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도 주요하게 좀 다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딱 하나 예. 그 중국은 그 웨이완도 갑자기 중국어 나오는데 그 완곡적인 우회적인 예.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시진핑 주석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한중이 손잡으면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네.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한테 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도 빨리 이 사드 제재 조치를 풀고 한국과의 관계를 진작부터 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손바닥이 마주쳐지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한중 관계를 풀어야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더 강한 자기들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일본하고는 관계를 뭐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일 관계는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숙적 관계는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낙후된 동북 삼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하고 싶어서도. 그런데 이와 같은 이것도 역시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인 것이죠. 한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 한중이 손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은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사드 제재를 많이 하고 한국 민심을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국 민심을 치유할 여러 가지 행동, 조치를 많이 취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만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 좀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부터 2월까지, 2월 중순까지 제가 6번을 갔고 4번째까지는 5월 초순까지는 오기로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중국의 학자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분야에 있는 유력한 그런 그 당에 있는 행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6번이나 왔다 갔다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때문에 틀어진 것이고 또 이번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을 들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공을 들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저 멀리까지 공을 들이는데 옆에 있는 한국에 공을 안 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는 이 다자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40분밖에 못 만났지 않습니까? 다음에 올 때는 적어도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민심에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선물도 가지고 오면서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고 그렇게 되면 사드 문제가 정말 그때부터 확 바뀌어지게 되겠죠. 네. 저는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미팅 좀 하고 싶다고. 예. 시진핑 주석은 오사카에 갔지만 시진핑 주석 오사카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몇 명. 네. 그 사람들하고 저는 가가지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한중 관계, 시진핑 주석의 방안. 저는 민간인입니다만 민간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는 중국 대학의 교수로 1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한중 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한러 정상회담이 있고 주말까지 릴레이 회담이 숨가쁘게 이어지는데 정체 상태였던 북한 비핵화 시계가 좀 빨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